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4 그리고 에어팟 프로 2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에어팟이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네, 지금이야 이런 이렇게 선 달린 이런 이어폰이 오히려 신기하고 좀 낯설게 느껴질 정도지만요, 처음에 에어팟이 나왔을 때는 반응이 꽤 충격적이었어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작은 이어폰 안에 블루투스 전송 모듈들이랑 배터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때 당시로는 꽤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스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조금 길어지기도 하고 조금 두꺼워요, 사실은. 그냥 에어팟과 이어팟을 보면은 비교해 보면은 조금의 차이가 있죠. 어디인가 좀 어색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죠. 그래서 콩나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디자인이 뭐 이상하다 그런 부분보다도 여기서 선이 사라진 게 더 우리한테 어색함을 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팟이 나오고 나서 조금 쓰고 나서 금방 모두가 다 익숙해졌죠. 지금 보면은 왜 이걸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느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에어팟은 2016년에 처음 공개가 됐고요. 벌써 8년이 흘렀지만요, 여전히 이 에어팟 브랜드는 대세가 되고 있죠. 특히 올해는 그 자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다지려는 것 같아요. 사실 에어팟 등장 초기에는 이런 이어폰을 20만원 넘게 주고 사는 게 꽤 부담스러운 일이었고요. 뭐 그런 비싼 이어폰이 이렇게 흔치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에어팟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을 줬었거든요. 하지만 시대가 이제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 1, 2만원대에서도 노이즈 캔슬링 들어간 이어폰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프리미엄 오디오를 지향하는 굉장히 비싼 제품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도 여전히 에어팟은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어떤 기준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이 에어팟 4는 딱 그 시장을 노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픈형이라는 그 에어팟의 기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요, 노이즈 캔슬링과 또 H2 오디오 컨트롤러가 주는 그 가치를 다 끌어안으면서 확실히 이제 고급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에어팟 4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일반 모델이 있고요. 여기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주변음 허용 모드, 적응형 오디오 같은 그런 기능의 차이가 두 제품을 가릅니다. 그래서 기본 모델이 199,900원이고요. 노이즈 캔슬링 모델이 269,000원이에요. 이 노이즈 캔슬링 모델은 케이스도 좀 다른데요. 이게 나이 찾기가 돼서 아이폰으로 위치도 곧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작은 스피커가 있어서 이렇게 찾는다고 하면은 삐롱삐롱 이렇게 조그만 소리를 내기도 해서 찾기도 편합니다. 사실상 이어팁이 빠진 오픈형 에어팟 프로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349,000원을 파는 에어팟 프로 2보다는 가격적인 면에서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귀에 꽂히는 인이어 이어폰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일반 에어팟 4도 H2 칩이 들어가고 또 여러가지 구조적으로 개선되면서 좋은 점들이 있어요. 일단 드라이버랑 앰프가 바뀌면서 소리가 더 나아졌다라고 하고요. 또 H2 칩은 이 머리 움직임을 읽어서 이 맞춤형 공간 음향을 내기도 합니다. 이 H2 칩이 들어가 있는 에어팟 프로가 비전 프로랑 연결하면 무손실 오디오 전송이 됐었거든요. 이게 에어팟 4도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H2 칩이 들어있는 에어팟은 무손실 오디오 전송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이폰이나 맥에도 좀 적용되면 좋겠는데, 아마도 이거는 주파수 대역폭을 넓게 쓰기 때문에 간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한정된 공간에서 쓰는 비전 프로는 뭐 주변에 다른 에어팟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낮겠지만, 만원 지하철에서 모두가 무손실로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블루투스 간섭 때문에 소리가 막 계속 뚝뚝뚝 끊어질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해결 방법이 있겠죠. 일단 새 에어팟 4에서 음질은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보통 이제 끼고 다니기 움직이기 편해서 인이어를 좋아하고 그래서 에어팟 프로 2를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지난해 이 1세대 2세대 에어팟들을 다시 꺼내서 들어보니까 아니 이게 소리가 이렇게 좋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에어팟 4가 나오면서 귀 모양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귀에 더 잘 맞도록 설계를 했고요. 또 소리가 귓구멍을 바로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드라이버 각도도 좀 조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드라이버랑 앰프도 개선됐다고 하니까 음질이 기존의 에어팟 3도 굉장히 좋았는데 에어팟 4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아마 에어팟 프로 2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아요. 보통 이어폰이 주변 소음을 처리하는 거는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이야기를 하죠. 에어팟 프로는 외부 그리고 내부에 작은 마이크를 둬서요, 주변에서 나는 소리를 읽고 그거를 상쇄하는 소리를 함께 싸서 그 소음을 지워버립니다. 이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인데, 여기에 실리콘이나 메모리 폼 같은 이어팁을 통해서 귀로 들어오는 소음을 막으면 그 효과가 더 커지겠죠.
이걸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에어팟 프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팟 4는 실리콘 팁 없이 그냥 플라스틱 유닛이 바로 귀에 꽂히기 때문에 패시브 방식의 노이즈 캔슬링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음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걸 지워버리겠다라는 게 이 에어팟 4의 기본 설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차이를 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애플은 에어팟 프로 내놓고 나서 계속 펌웨어를 튜닝하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정도를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세게 소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좀 덜 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적정값을 찾아갔는데 에어팟 4에서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냥 제 생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에어팟 4랑 에어팟 프로는 이제 얼마나 차이가 있냐, 에어팟 프로 2가 이제 의미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스펙으로 나오는 기기적 차이는 이 옆에 스템으로 음량 조절하는 것 정도고요.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팟 프로 2는 또 다른 변신을 합니다. 바로 이제 청력 보호가 핵심이죠. 새 제품이 나온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선해서 새로운 그리고 또 중요한 경험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H2 칩의 성능이 아직 충분한 것 같고요. 또 오디오의 기능성으로도 에어팟 프로 2로 충분히 뭐 다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드웨어를 개선해서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다 라고 애플이 판단한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안에서 애플이 꽤 오랫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강의 한 부분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미 애플은 건강 앱에서 우리가 음악을 얼마나 크게 듣는지를 체크하고요. 그 흐름도 읽고 있습니다. 애플워치는 또 지금 주변음이 얼마나 시끄럽고 이 소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청각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는 기능이 꽤 오래전부터 들어갔었죠. 여기에 이번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청각 테스트를 하고요. 또 잘 못 듣게 되는 주파수에 대해서 에어팟 프로를 통해서 보강을 해주는 프로파일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뭐 어른은 못 듣는 소리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삐 소리의 주파수가 높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10대가 가장 많은 주파수를 들을 수 있고요. 20대, 30대 넘어갈수록 점점 들을 수 있는 그 가청 주파수 범위가 작아집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청력에 손상을 입거나 더 빠르게 노화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걸 그냥 뭐 나이를 먹어서 이제 그런가 보다 라고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꽤 많다고 해요. 애플의 발표로도 지난 5년 동안 성인의 80%가 청력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청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75%가 뭐 보청기나 다른 대응 없이 그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팟 프로는 그 청력 테스트를 직접 해서 잘 못 듣는 소리를 보강을 해줍니다. 음악을 듣고 뭐 영화를 볼 때도 이걸 소리를 보강을 해주고요. 또 주변음 허용 모드를 통해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또 대화하는 목소리, 그런 부분에서도 잘 못 듣는 주파수 부분을 증폭하죠. 그러면은 소리가 잘 들리게 되겠죠. 사실상의 보청기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애플은 FDA에서 새로운 형태의 처방이 필요 없는 보청기로 에어팟 프로 2를 승인을 받았고요. 처방 없이도 그냥 가서 살 수 있는 보청기라는 역할을 인증을 받은 거예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보청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검토들이 있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죠. 실제로 이 경증에서 중증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물론 이 의료용 보청기를 써야 되겠지만 실제로 청각 손실이 있는 사람들의 85%가 경증에서 중증 사이라고 하니까요. 대부분 일상에서 가볍게 보청기로 에어팟 프로 2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청력 수준뿐 아니라요. 서서히 청각의 노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나이대에서도요. 다시 원래 소리에 가깝게 뭘 들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는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능이 일상에서 나도 모르던 이 건강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해주는 사례라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코골이 인식 같은 것도 그렇지만요. 이 병원에 가서 시간을 내고 좀 이렇게 무서운 환경에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환경에서도 내 몸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보편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겠죠. 이걸 통해서 애플 제품들은 또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를 이루기도 하고요. 또 특정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일상의 경험을 주고 또 콘텐츠 경험을 주는 거는 이 기술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에어팟 프로 2는 매력적이고요. 또 에어팟 4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음악, 오디오 음질은요.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수준에 다 올랐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이어폰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기대를 주는 제품이
제품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고요. 애플이 항상 이야기하는 이 컴퓨테이셔널 오디오 같은 부분들이 이번에 더 잘 드러나게 된 것 같아서 에어팟에 대한 기대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어팟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것도 조만간 제품이 출시가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